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대학생인 민수는 학교 과제를 마무리하고 잠시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작은 공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원 입구에 낡은 간판에는 달빛 공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살짝 낡은 그 이름이 왠지 모를 매력을 풍긴다고 생각했다. 공원에 들어서니 낙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가로등은 몇 개가 망가져 깜빡이고 있었고 공원의 벤치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공원은 낯설고 한적했지만 민수는 그 고요함이 마음에 들었다. 공원을 더 깊이 걸어 들어갈수록 그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발걸음 소리 외에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는 계속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연못에 다다랐다. 어두운 물 위로 달빛이 비쳐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물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창백한 얼굴을 가진 소녀였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소녀는 긴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있었고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의 눈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공포에 찔린 민수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원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달릴수록 공원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마치 끝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숨이 찰 정도로 달렸지만 언제나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민수는 길가에 앉아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그 소녀가 다시 민수의 옆에 서 있었다. 소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소녀는 손가락으로 어느 쪽을 가리켰고 민수는 그 방향이 공원의 출구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용기를 내어 그가 일어서자 소녀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민수는 가리킨 방향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의 입구가 보였다. 허겁지겁 공원을 빠져나온 민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인터넷에서 달빛 공원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그곳에서는 수년 전 물에 빠져 운명을 달리한 소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다. 그 소녀의 혼이 아직 공원을 떠돌고 있으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준다는 이야기였다. 민수는 그동안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소녀의 슬픈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존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에 비해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따라서 주민들끼리의 소통이 매우 긴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마을은 한적한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외부인들이 모르는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끝에 있는 폐가에서는 과거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00년 전 이곳에는 부유하지만 괴팍한 성격으로 소문난 지주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지주는 마을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했으며 특히 자신의 고용인들에게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떤 소문에 따르면 그가 산속의 어딘가에 금은 보화를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지주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저택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이 마을의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인지 두려워했습니다. 이후로 그 저택은 불길한 장소로 남게 되었고 아무도 그 근처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가던 이 전설은 몇 년 전부터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마을로 이주해온 한 젊은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시 생활을 접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행 중 우연히 마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사고 넘은 집이 필요하던 찰나 폐가의 매물이 있음을 알게 된 그들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저택을 구매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 역시 저택의 역사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오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난방을 켜도 이상하게 온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문제가 생겼나 싶어 보일러실로 갔지만 그곳은 이상 없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보일러실에서 나오던 그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부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에 낯익으면서도 좀처럼 가본 적 없는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지하실로 바닥에는 촛불이 켜진 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링 안에는 보지 못한 사람들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항상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밤 부부는 한밤중에 발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울리는 발소리는 점점 부부의 침실로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결국 마을의 연장자인 김노인에게 이 기묘한 일들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이야기를 들은 후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택에는 그 지주의 원혼이 남아있다는 설이 있어 그가 생전에 저지른 악행과 탐욕으로 인해 성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지 누군가가 그를 달래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킬 것이오. 김노인의 조언에 따라 부부는 저택의 역사를 더욱 더 탐구하게 되었고 비밀의 지하실을 찾아내기 위해 수일을 헤맸습니다. 드디어 바로 밑으로 숨겨진 계단을 발견했고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의 지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부는 뭔가 해야 한다는 느낌에 오래된 초들을 주워들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원혼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후로 그 기괴한 현상들은 멈췄고 저택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그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되고 음산한 저택에서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여전히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지날 때면 조심스럽게 속삭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제 안전할까 하고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순환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 경험담으로 시작되거나 도시 전설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이런 썰들은 종종 섬뜩한 분위기와 예상치 못한 반전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들을 엮어 만든 공포썰입니다. 내년 전 여름 방학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속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을 빌려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자연이 아름다워 도심의 번잡함을 잠시 잊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고 술도 좀 마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변 숲속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기운에 제가 혼자 괜히 불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친구들도 숲속으로부터 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혼자서 빽빽한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섬뜩했습니다. 그 순간 숲속 어디에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저는 곧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폐가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먼지에 뒤덮인 낡은 가구들과 쓰러져 가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 구석에서 웬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건반 위로 피가 흐르는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도망치려고 했지만 두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손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저만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도 비슷한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같은 폐가를 보고 같은 피아노를 보았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기겁하며 얘기해주길 그 숲 속에는 정말로 오래전에 폐허가 된 집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즉시 짐을 싸서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고 이런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숲속에 폐가와 피아노 그리고 차가운 손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때의 일은 아직도 저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만약 깊은 산속에 민박집을 예약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